문제 보도록 할게요. 반사파의 강도를 1차원의 진폭으로 표시하는 방법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답 나왔죠. 진폭과 관련된 모드는 1번에 있는 A모드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쉬운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검사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프로브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물주머니 프로브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관계가 없는 보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형 프로브는 고주파수라서 보통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초음파 검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브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3번 볼록형 프로브는 복부 초음파 검사할 때 사용하는 탐촉자죠. 4번 부채꼴형 프로브, 정답 4번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사다리꼴형 프로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선형 탐촉자 형태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이런 식의 영상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의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음향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펄스의 수를 뜻하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일정한 시간이 있고 펄스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정답 5번에 있는 펄스 반복 주파수를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는 물질을 통과하며 감쇄가 일어나게 된다. 감쇄의 원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음파가 쭉 진행을 하다가 어떠한 반사체를 만났을 때 다른 쪽으로 산란되거나 반사 또는 굴절되면서 음파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쇄라고 하고요. 다양한 감쇄 현상 중에서도 2번에 있는 흡수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암기하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흡입층 또는 댐핑의 기능과 관계가 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탐촉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장 앞쪽에는 결합층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앞전소자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뒤쪽에 흡입층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흡입층의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SPL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엑시알 레졸루션 거리 분해능을 조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4번에 있는 거리 분해능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 시 혈류 속도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음파의 적정 입사 각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정답은 1번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면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혈관 내부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탐촉자의 각도가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탐촉자가 입사하는 이쪽을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각도가 옆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각도에 따라서 얻게 되는 도플러 파형인데 신호가 높았다가 각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신호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얻게 되는 신호에 영향을 준다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각도를 유지하면서 검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각도에 대한 얘기가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30도에서 45도 미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교재는 45도 미만, 어떤 교재는 60도 미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도에서 60도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51도에서 60도라고 딱 지정을 해놔서 좀 애매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도플러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혈류를 검사할 때 각도가 커질수록 신호가 줄어든다는 것과 30도에서 60도 미만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낭종의 초음파적 소견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낭종 같은 경우는 라운드한 쉐입이고 내부에는 물 성분이기 때문에 까맣게 구성이 되어지게 되죠. 뒤쪽에는 후방 음영 증강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낭종의 초음파적 소견입니다. 1번 둥근 모양 맞고요. 윤곽이 명료하게 관찰됩니다. 3번 에코의 형태는 무에코를 나타낸다. 맞는 내용이고요. 후면에 후방 음영 증강이 나타난다.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빔의 흡수가 99%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되지 않고 다 투과가 돼서 뒷면에 증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4번은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자의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장 초음파 검사죠. 1번 검사 당일 식사 후 검사한다.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지라정맥, 스프레닉 베인이 이자의 해부학적 지표로 사용된다. 2번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췌장이 있으면 췌장 내부에 스프레닉 베인이 영상에서 관찰이 되어지게 되죠. 2번 맞는 보기고요. 정상적인 이자는 콩팥 실질에 비해서 저에코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초음파 영상에서는 이 콩팥 실질의 에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정상적인 이자의 실질이 복부 장기 중에서는 가장 고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3번 틀린 보기고요. 간의 오른엽은 이자 검사에 매우 유용한 음향창이다. 해부학적 위치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게 되죠. 검사할 때는 간의 오른쪽보다는 간의 좌옆 쪽이 검사하는데 활용되는 음향창입니다. 4번 틀린 보기고요. 5번 고령화가 될수록 이자의 에코 레벨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췌장이 더욱더 밝게 보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 2번 선택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립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상 전립샘은 무에코로 나타난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쪽이 방광 구조물이고 아래쪽에 전립선이 있게 되죠. 방광은 액체가 채워져 있어서 무에코로 보여지는 게 맞는데 전립선은 일정한 에코도를 갖고 있게 되죠. 1번 보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경복부 검사 시 방광의 소변을 비우고 검사한다. 반대죠. 복부 초음파 검사할 때는 소변을 채워서 음향창으로 활용을 해서 전립선을 검사해야 됩니다. 3번 경복부 검사 시 10MHz 고주파수죠. 고주파수가 아니라 저주파수를 사용해야 돼서 높은 주파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직장 검사할 때 프로브에 커버를 씌워서 감염을 예방한다. 4번이 맞는 보기네요. 5번 경직장 검사할 때는 방광의 소변을 채우지 않아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이 모의고사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따로 풀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쪽이 췌장 구조물은 맞는데 나머지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이 영상만 가지고는 어떤 구조물인지 저조차도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영상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고 정답이나 보기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따로 풀어보지 마시고요.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여기 있는 췌장 주변의 부분들, 이자 주변에 다양한 대표적인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영상에 따라서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는 이렇게 애매한 요소가 출제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시험에서는 좀 확실하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출제가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는 췌장 내부에 있는 이 구조물 스프레닉 베인, 지라 정맥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운드한 구조물, 이 부분을 슈페리얼 메센테릭 아테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도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 영상과 함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과 콩팥에 대한 영상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면 간의 에코도가 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신장과의 대조도가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영상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영상을 우선적으로 눈에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정상보다는 에코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횡격막이라든지 내부의 혈관 구조물은 좀 보이고 있어서 지방간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1번 지방간 영상이다. 1번이 맞는 보기네요. 2번 간 경변증 관계없고요. 만성간염 관계없고 간과 콩팥의 대조도가 증가되어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4번 화살표한 부분은 국소적 지방 침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학생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다른 부분들은 지금 지방이 침착돼서 에코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지고 있죠. 이 부분은 반대로 지방이 침착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소적 지방이 침착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부분은 지방이 침착되었는데 이 부분만 지방이 침착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腺과 방광에 대한 검사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경직장으로 얻어진 방광과 전립腺이라 되어져 있는데 영상 자체는 복부 초음파로 얻어진 영상이라서 경직장과는 둘 다 관계가 없습니다. 방광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소변이 채워져 있다. 영상 보더라도 소변이 부족하죠. 3번 더 틀린 보기고요. 4번 경복부 가로 스캔으로 얻어진 전립腺과 방광 영상이다. 4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버스 이미지로 얻어진 영상이고요. 여기가 방광 구조물이고
이 부분이 전립선 A에 해당되는 구조물은 직장입니다. 여긴 정랑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5번도 틀린 보기예요. 요즘 전반적인 모의고사의 트렌드를 보니까 남성, 여성 생식기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립선과 관련된 부분들, 전립선 방광 이런 부분들은 영상과 함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임상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크게 봤을 때는 초음파 물리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문제 보시면 동일한 환자의 간을 초음파 장비에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얻은 영상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쪽 영상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스무스한 느낌이죠. 좀 부드럽게 영상이 만들어진 반면 여기 있는 영상은 전체적으로 좀 거칠어 보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은 이번에 있는 동적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동적 범위를 넓게 설정하게 되면 이 영상처럼 좀 스무스하게 부드러운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동적 범위를 좁게 설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면은 간 초음파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간 내부에 이런 식으로 석회성 구조물이 보여지고 아래쪽에 쉐도잉도 관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횡격막 구조물인데 횡격막 구조물 반대편에도 같은 구조물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허상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후방 음영 영상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 영상을 얻을 때 발생한 인공물이다.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거울 인공물 맞는 내용이고요. 가상 영상이죠. 이쪽에는 실제 구조물이 있는데 횡격막 반대편에는 실제로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구조물이 거울 현상처럼 반사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한 반사체와 관련된다. 아래쪽에 쉐도잉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반사체 연관이 있고요. 다중 경로 반사와 비슷한 원리다. 반사가 한 번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중 경로로 반사가 발생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1번 보기 보시면 빔의 굴절이 아니라 반사와 연관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정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거울 허상과 후방 음영 영상이 있다는 것 정도를 잘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